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100회 저희 플랜업 독서 경영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재미있는 도서고, 또, 일반 직장인에게, 또 일반인에게 좀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큰, 책을 선정했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이에요. 자,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코끼리.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과연 미래에 우리가 코끼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코끼리와 정반대인 벼룩.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끼리는 덩치가 큰 동물이죠. 그리고 벼룩은, 우리는 벼룩을 여러분 기생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벼룩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고 싶은 그게 아니라 피하고 싶은 존재였겠죠.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극대극이고 대조적인 그 사물을, 그렇죠? 대상을 가지고 이거냐를 물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가 의미하는 코끼리의 삶은 무엇이고 벼룩의 삶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책을 보면 코끼리와 벼룩,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저자예요. 이 저자는 이미 이 책을 썼을 때 그 글로벌 기업이죠. 아주 큰 글로벌 기업인 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벼룩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느낀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찰스 핸디라는 사람의 자기의 생각의 정리? 물론 많은 책들이 생각의 정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벼룩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이 저자는 과연 우리가 코끼리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영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벼룩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질 낮거나 아니면 어떤 좀 초라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자는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의적 삶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에 담아 있으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미래 비즈니스의 변화를 한번 보자.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선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생존하고 나아가 어떤 사람들이 성장할까요? 최근의 비즈니스의 환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강한 자가, 앞으로의 비즈니스 환경에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뭘까요? 그죠? 그동안은 모든 비즈니스가 성장, 그죠? 성장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즈니스를 다룰 때 했던 그 마법의 키워드가 있죠. 전략, 분석,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추이를 읽어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건데, 비즈니스 환경이 분석해낼 수 없다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믿고 왔던 전략, 분석, 로지컬 띵킹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도 먹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실성, 예측 가능한 환경 내에서는 미래를, 과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성장의 엔진을 마련하고 동력을 구축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존속이라는 키워드로 바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많은 언론지에서 나오고 경영지에서 나오는 화두가 성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얘기하죠.
즉 강한 자가, 성장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자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 불확실성의 이 혼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되는 기업으로 인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국내 기업 100개 기업 중에서 상위 32 업체에 있는 기업들은 변동사항이 그동안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하위 40, 50에 있던 기업들이 30위권 안에 진입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경우를 보면 그들이 뭔가 잘했다가 아니라 3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이 퇴출되거나 통폐합되면서 순위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미래는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기회도 많을 것이요, 위기도 많을 것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다. 이게 현재 비즈니스에 말하는 어떤 환경의 총체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비즈니스는 양적과 고성장 시장을 배경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그동안 끊임없이 뭐예요? 양적으로 성장해왔고, 그렇죠? 무엇인가 짓고 건축을 한번 보세요. 건설업계를 끊임없이 뭐예요? 아파트를 지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뭐든지 양적으로 성장해서 이 양적 성장은 고성장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성장하고 이 성장이 멈추기라도 하면 뭐예요? 난리를 친 거죠. 불황이다 뭐다 하면서 뭐예요? 뭐 심지어 여러분 양적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양적 성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뭐 국가 기반을 하는 사회적 SOC 사업을 크게 뭐 열기도 했죠. 뭐 4대강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계속 무엇인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것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6.25 이후 양적과 고성장 시장에서 계속 익숙해져 있는 반면 갑자기 들어닥친 게 있죠. 내적과 저성장. 한마디로 양적 성장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는 더 이상 갈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이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가 다시 한번 빙하기로 돌아서게 된다면 어떤 동물은 살아남고 어떤 동물은 죽으며 살아남은 동물들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될까요? 일단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수많은 생물과학자들이 얘기한 바로는 일단 보세요. 이게 뭐죠? 쥐입니다. 쥐는 여러분 상당히 작죠? 그렇죠? 상당히 작아요. 이 쥐가 덩치가 엄청나게 그래서 자이언트 마우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환경이 너무나 변화하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으로 하나가 뭘까요? 자체적인 에너지, 즉 뭐요? 덩치를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거죠. 덩치를 끊임없이 키워나가면 환경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은 것들 중엔 갑자기 작았던 것들이 뭐예요? 비대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벼룩이죠.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당히 줄어들수록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혹한기에도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바이러스는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생물이 포유류도 아니고 거대 동물도 아니고 뭐예요? 아주 극한의 기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바이러스, 아주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즉 한마디로 작아졌던 것들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아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주 작은 동물, 아주 쥐만한 코끼리 이런 것처럼 자기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환경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덩치를 키우거나 덩치를 아주 축소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현재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여러분 한번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주유군과 싸울 때
이런 방법을 썼죠. 조조군의 대부분은 대륙에서 온 그 군사들이라 출렁거리는 파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멀미를 하고 구토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에, 바다,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배들을 그죠? 줄로 통통통통 다 동여매서 파도의 영향을 안 받게 만들었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죠. 어떤 문제죠? 그죠? 그거를 알아챈 제갈공명에 의해서 불을, 화공을 쓰자 모두 함께 다 줄로 모였던 것들이 한쪽에서 불이 붙자 다 불이 퍼지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유럽연합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스에서 나온 문제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게 세계 경제가 계속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자기들, 유럽 국가들의,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유로라는 통화로 이 열 몇 개국의 이 국가들이 하나로 통통통통 다 동요맨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그래서 거대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작아지는 거를 택한 반면 커진 거를 택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에서 문제가 터지자 모든 문제는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나아가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독일이나 많은 국가, 영국까지도 그 불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볼 수 있는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커진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비즈니스가 아주 자이언트한 게, 그래서 여러분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불경기다 보니까 이 미래가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더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기업을 뛰어넘어 이제 지주회사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커져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조직이 그러면 클까요? 내가 만약 미래에도 계속 생존하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에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큰 데로 가던가 아니면 작은 데로 가는 거죠. 큰 데로 간다라는 건 뭘까요? 가장 여러분 큰 기관이 어디죠? 그렇죠.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불확실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던가 공무원 같은 아주 정부로 같은 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안정권에 있겠죠. 그러나 요새는 여러분 보면 나라도 망해요. 그죠? 일단 큰 조직에 들어가든 아니면 아주 작아진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영업일까요? 자영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영업을 하기보단 이 조직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코끼리와 벼룩 저자는 그들 일반적인 어딘가에 어쩔 수 없는 대안, 그러니까 뭔가 안 됐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안 중에 하나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빅그룹에 있다가 스스로가 생존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1인 기업이라는 게 스몰, 작은 기업으로서의 대안. 즉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건 프리에이전시라는 거예요. 그죠? 프리에이전시. 자기가 스스로가 스스로가 1인, 스몰이 돼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건데, 그럼 미들 사이드 있죠. 중소기업.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가장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커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작아서 조직 자체가 아주 고효율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불경기, 이 불황의 사태에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장 크게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럼 코끼리의 삶은 아주 빅 브라더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보자. 자, 일단 이게 아주 큰 코끼리죠. 코끼리도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도 환경에 아까 말했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커지겠느냐? 가로로 찌그러진 코끼리죠. 그동안 여러분 이 가로가 큰, 한마디로 찌부러진 코끼리. 가로가 커서 가로로 비대해진 코끼리가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즉, 뭐, 예를 들어 삼성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자동차,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이 안 되면 이쪽에서 버티고, 이쪽이 안 되면 이쪽.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보단 규모의 확장, 가로 규모의 확장, 수평적 확장에 의해서 계속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형태로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가로 비대형적 빅 브라더가 있고,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이 미국의 역사에도 관계가 있겠죠.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동부로 처음에 개척자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뭐예요? 성장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었죠? 그렇죠. 끊임없이 서부로 가면서 인디언들의 자원을 자기네 자원으로 흡수하면서 넓혀나가서 지금의 뭐예요? 그렇죠? 미국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계속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가로로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정반대죠. 코끼리가 옆으로 늘어나던 세로로 늘어나는 건데, 세로로 늘어나는 경우엔 깊이죠. 그죠? 다양한 분야로 끊임없이 자기네 모 브랜드의 파워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계속 돈 되는 거를 다 한다. 돈 되는 것만 다 한다.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거에 반면, 이 수직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건 뭐냐면, 뭐 케이스로 보면 애플과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겠죠. 자기의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려고 하는 거. 그죠? 더 잘하려고. 지금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수평적, 이렇게 가로가 넓은 확장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선 코끼리의 삶을 계속 영속하기 위해선 세로가 긴, 날씬하면서 깊이가 있는 코끼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엔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그죠? 퀄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기기, 제조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뭘로 바뀌고 있죠? 그죠? 자기네들이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저작권, 어떤 기술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아주 비대해진 반면 아주 커졌죠. 그러나 기업은 상당히 고효율화된 거죠. 그죠? 양적으로는 팽창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기업의, 그렇죠? 순이익을 높였던 거예요. 아까 가로로 확장된 코끼리는 기업의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 세로로 깊숙해지는 부분 당연히 자기의 점유율은 중요하죠. 자기네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매출이나 그런 점유율보다는 순이익이라는 구조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 자기네들이 잘하는 분야에서의 수직적 확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많은 제도적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진보를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가든 수직적으로 가든 그 두 개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단순한 양적 확장을 한다면 글로벌로 가는 거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수에서 벗어나서 이 글로벌로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보통 여러분 예전에는 LG, 삼성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치열하게 대기업으로서 가장 크게 경쟁자 위치에 있었지만 이 LG 같은 경우보단 이 삼성이 양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먼저 뛰어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늘던 수직적으로 늘던 아니면 글로벌로 뛰어들어가던 방법은,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코끼리들, 그렇죠? 빅브라더, 빅 컴퍼니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드는 스타일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지주회사, 아까 적벽대전과 이런 얘기 해드릴 것처럼 얘가 만약 아프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불경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엄브렐라에 335 통폐합을 하거나 계속 규모를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비대하게 덩치를 키우다 보면 내적 효율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통합부, 합병 후, 거대 합병 후에 꼭 들어오는 두 번째가 뭐예요?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덩치를 키워버리고 뭐예요? 외적으로는 덩치를 키워버리고 내적으로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뭐예요? 뭐 한마디로 대학살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업은 자연적으로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방식. 이런 것이 코끼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끼리의 삶을 살기 위해선 그죠? 끊임없이 그 어떤 큰 조직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반대에 벼룩의 삶은 뭐가 있을까요? 벼룩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 컴퍼니, 코끼리들을 잘 내적을 보면 이 코끼리들은 수많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조직이라도 그 조직을 만들고 있는 최소 단위는 개인이겠죠. 즉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수많은 벼룩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빅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 회사, 그 그룹이, 그 단체가, 그 조직의 이름이 삼성이든 LG든 뭐 대우든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벼룩의 삶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벼룩 하나가 뭐예요? 튀어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조직화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찰스 앤디도 얘기하는 게 1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프레이전시, 포트폴리오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 벼룩의 탄생 시점을 보면 그동안은 여러분 인풋 대비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0이 나와요. 그리고 10을 넣으면 1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만큼 나왔던 양적 성장이 계속 되던 시점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1을 넣으면 10이 나와요. 10을 넣으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을 그죠? 20을 넣어도 100이 나와요. 30을 넣어도 100이 나와요. 40을 넣어도 100이 나와요. 한 거 대비 안 나오는 이 시점이 뭐예요? 바로 여기를 늘리는 것보단 여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1을 넣고 10이 나오거나 10을 넣고 100을 나오는 것도 뭐예요? 결국 10배 성장이라면 효율을 작게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이 성장의 구도가 이제 비례적으로 안 나왔을 땐 1을 넣으면 10이 나오면 10을 넣고 100을 나오면 이젠 어떻게 하면 뭐예요? 8을 넣고 100이 나올 수 있냐? 2를 줄여낼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게 바로 기업이 고효율화한다라는 거고 벼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1과 10이 10배고 10과 100이 10배라면 뭐예요? 작은 규모에서 고효율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벼룩이라는 게 탄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총합, 매출, 규모의 면에서는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상당히 내적으로는 뭐예요? 효율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거죠. 즉, 뭐 이렇게 코끼리와 벼룩을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코끼리는 연필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벼룩은 연필로 찌르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나 코끼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그러나 벼룩은 죽지 않아요. 이제 자, 코끼리는 자신의 덩치 2배 이상을 못 들지만 벼룩은 자신의 덩치 10배까지도 들어 올려요. 상당히 작지만 뭐예요? 고효율이라는 거죠. 코끼리는 조금밖에 뛰어오르지 못하지만 벼룩은 자기의 키보다 수십 배를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벼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특히 이 불경기나 이 불황 시즌에 이 코끼리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예요? 글로벌로 가기보단 아까 말한 것처럼 코끼리들이 모여서 슈퍼 자이언트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거가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그럼 벼룩들, 1인 기업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냐면 경기가 안 좋다. 여러분, 망한다라는 게 뭡니까? 좋을 때 투자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하는 그 기본 최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넘어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면 원금 회수가 안 돼 버려서 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될 때 질렀다가 안 돼 버릴 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하려면 또 뭐 안 될 때 안 하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개구리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뭐 작은 벼룩.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는 게 작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벌린 일이 없기 때문에 망할 일도 없다라는 논리겠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코끼리는요, 그 등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365일 중에 하루라고 한다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벼룩이나 모기, 뭐 이렇게 기생충, 그죠? 이렇게 작은 것들은 조금만 먹어도 아주 포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 공급하는 시간을 줄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벼룩의 전략 키워드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적 성장에서 말하는 매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도 순이익 구조가 높다면 훨씬 그게 더 미래의 경기 변화, 불확실성에서 살아남기가 더 좋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게 3억에서 5억 단위에, 여러분 3억에서 5억, 기업이 3억에서 5억을 한다고 하면 대단한 매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3억에서 5억을 한 사람이 순이익, 이게 매출이 아니라, 이게 그런 거 있죠? 뭐 매출이 올라가면 순이익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인데, 보통 마진율이 한 20, 30% 된다고 한다면, 한 5억 하면 여러분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한 80%에서 90%가 순이익이라면, 그리고 게다가 1인이 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울 정도의 회사죠. 찰스 앤드는 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코끼리도 이런 점은 좋고 벼룩도 이런 점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궁금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줄이라는 거냐, 늘리라는 거냐. 그러니까 벼룩 코끼리라는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늘리면서도 그렇죠? 내적으로는 줄여서 고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협업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저자는 기업이라는 것, corporation, company라는 개념이 고정적 관점에서 유동적인 관점, 즉 기업이 있고 사람이 들어와서 기업이 오퍼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기업은 그 목적을 다 완성하게 되면 바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야? 그때부터는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서 저자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저는 언제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 1인 기업가들, 직장인들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은 프로젝트 범위로 간다.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프로젝트는 해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업,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성과를 내고, 반면, 2명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동안 이제 동업이라는 말을 썼지만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동업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나의 기업, 역시 기업이 먼저, 그죠? 하나의 기업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반면, 이거는 뭘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각자 다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그러나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또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기업,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죠?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예요? 일을 진행한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원상, 자기의 본래 속해져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찰스 앤드도 이런 말을 하죠. 미래의 소속사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 이런 식의 파트너십으로 가나서 잘 보면 소녀시대가 이런 케이스죠.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이 뭐예요? 하나의 소녀시대라는, 그죠? 하나의 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활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다 각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음 앨범을 만들어낼 때만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앨범 작업이 끝나고 그 앨범을 통해서 활동을 할 때는 같이 다니지만 평상시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뭐예요? 각자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벼룩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맥켄지 앤 컴퍼니를 봐도 맥켄지가 리더고 그 다음 컴퍼니가 서포터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조직이 그동안처럼 정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뭐야? 목적과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과에 따라서 뭐야? 유동적으로 합쳐지고 부서지고 합쳐지고 부서지고 합쳐지고 부서지는 마치 여러분 뭐야? 그런 레고 같이. 그죠? 레고 게임처럼. 레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존의 장난감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재미가 없죠. 그러나 레고는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벼룩의 장점과 코끼리의 장점을 섞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회사의 이름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이름 and 여러분의 서포터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서포터즈. 이 서포터즈들도 뭐예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자기 이름 and 서포터즈. 여러분이 여기 와 수도 있고 여기 여러분이 와.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으로 무쌍하게 변한다라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조직 자체도 그동안에 고정적이고 정적인 반면 앞으로는 유동적이고 상당히 무쌍하게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슈퍼벼룩이 될 수 있는가 5가지 조언을 하고 오늘 100회 플랜업 독서 경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벼룩 코끼리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획력에 어떤 그릇이 있어요. 어떤 판이 있어야 수많은 벼룩들을 담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 이 기업이 되게 중요하고, 기업 자체, 고정적인 차원에선 기업이 하라는 거를 수행하는 벼룩들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벼룩들, 그 벼룩들에게 강요됐던 건 기획이 아니라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벼룩들에겐 새로운 계속 프로젝트를 만들고 무엇인가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판 짠다고 하죠. 판을 짜는 능력, 즉 기획력이 있고 그 기획력 속에서 뭐예요? 많은 서포터즈들이 들어오면 아까 방금처럼 한 것처럼 your name and supporters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이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도한 양적 성장은 이 미래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팽배한 미래 비즈니스에선 언제나 자멸에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직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고 이 사이즈 중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사이즈로 기업을 평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뭐예요? 그 중소기업을 패밀리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이즈가 아니라 내적,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느냐, 가치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동안 훨씬 더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양적 시장에서 질적 시장, 내적 시장, 저성장에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진화가 앞섰다라는 거죠.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성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렇죠? 넣으면 나왔죠. 인풋 넣으면 나왔는데 이걸 넣어도 안 나오는 그 시점에서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줄여내서 뭐예요? 물론 이게 줄면 이게 줄어야 되겠죠. 이게 줄면 이게 줄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걸 줄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그동안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 늦게 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노력적 마인드에서 그렇죠? 전략적 마인드로 그렇죠?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인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코끼리는요 가족 중심적 그룹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종이나 다른 코끼리가 하면 상당히 배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배타적으로 살아가도 별 문제 없었고요. 그러나 벼룩 코끼리 그렇죠? 이제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해체되고요. 각자 자기 소속, 자기가 자기 소속을 만들어내고 할 때는 얼마나 다양성이 중요한지 그 다양성에 포커스를 둔 기획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개인 브랜드에 관한 중점을 더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젠 삼성에 다니는 누구다, 현대에 다니는 누구다. 그동안은 우리는 자기 소속사를 먼저 얘기하고 자기를 뒤에다 두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소속사가 무너졌을 경우엔 내 이름 자체, 내 이름, 내 아이덴티티 자체가 어떤 기업으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애플을 기억하면 스티브 잡스가 더 기억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저자도 얘기하는 것처럼 코끼리의 삶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라이프를 봐도 사람은 결국은 벼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언젠가는 뭐예요? 어떤 소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요새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죠.
60에 정년을 한다고 해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벼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그 벼룩의 삶을 샀을 때 이게 과연 나한테 위기가 되느냐? 그건 바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다가설 거고,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다고 해서 꼭 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처럼 얼마만큼 새로움을 기획해내느냐.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뭐예요?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벼룩코끼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경쟁력, 즉 기획력이라는 게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획력을 키워날 수 있고, 지금 울타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기의 기획력과 그런 기획적 그런 전략하는 수립하는 방법을 꼭 터득해서, 나 차후에 여러분이 벼룩의 삶을 사실 때도 어떤 코끼리 때의 삶을 이렇게 상실하고 어떤 그런 박탈감에서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보 진보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끼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가, 벼룩의 삶은 무엇이고 또 벼룩은 어떻게, 벼룩의 본질은 뭐고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벼룩과 코끼리가 합본된 벼룩 코끼리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세미나는 소비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책이 많은데, 이 책은 읽기가 편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실험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에 따라 소비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는 책이라, 마케터와 또 이렇게 불경기에 어떻게 기업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분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